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중에 일단 제곱근이라는 게 있어. 제곱근을 뭘 보고 제곱근이라고 얘기해? 제곱근. 제곱근이 제곱 변수. 네, 제가 얘기해야 돼. 어떠한 수를 제곱했더니 a가 됐단 말이야. 그때 여기 있는 x를 보고 뭐로 해준다?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이때 이것의 제곱근을 구하면 되는 거야. 뭐 중학교 때 배웠을 과정은 얘랑 같은 식으로 뭐가 되는 거야? x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곱근이라는 게 무엇일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봤더니 요 식 자체가 하나의 무엇이냐면 하나의 2차 방정식이야. 그치? 2차 방정식인데 이때의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준다면 이것은 뭐냐면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아, 그렇다는 게 x의 제곱이 a가 될 때 그때 제곱근을 구하라는 것은 이때 방정식을 통해서 x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된다? 근해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오지. 2차 방정식은 근이 어떻게 나와?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의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래서 얘는 중근이 절대 나올 수는 없지. a가 0이 아니면. 그래서 중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몇 개가 나온다? 두 개의 근이 나온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가 존재하게 돼?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x의 제곱을 a가 된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그럼 만약에 x를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나오는 수는 없을까? x를 4제곱을 했는데 81이 나오는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얘는 얼마야? x는 2. 자, 맞아? 딴 거 없어. 자, 여기서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맞을까? 자, 뭐라고 했냐면 a의 제곱근은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것을 얘를 보고 뭐로 읽어주냐면 얘를 보고 8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세제곱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을 보고 뭐라냐면 81의 4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 만족하는 x의 값이 2 하나밖에 없냐고. 자, 한번 해볼까? 8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x의 상승 마이너스 8 이꼴 0에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네. 자, 이 소리가 돼, 안 돼? 안 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요. x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 2x 플러스 4 이꼴 0. 이렇게 인수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의 마이너스 ac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이 그럼 몇 개가 나온다고 얘기해? 3개가 나온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놈하고 해서 총 모두 몇 개의 제곱근이 만들어지냐면 3개의 제곱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81 이꼴 0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9하고 x의 제곱 플러스 9 이꼴 0 이렇게 되겠지. 요놈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고 요놈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일단 4제곱근의 개수는 총 모두 몇 개가 나오게 돼? 4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아,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x의 n승이 a가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 x를 보고 뭐라고 해준다?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이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모두 몇 개다? n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제곱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그런데 이것을 존재하는 것은 지금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얘가 바로 뭐야? 허수지. 얘도 뭐가 돼? 허수가 되는 거잖아. 즉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n개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만, 즉 얘는 어떤 범위에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n개라고 놓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얘는 일단 함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통해서 함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함수는 복소수가 찍힌다고 해서 안 찍힌다고 했어. 허수가 안 찍히지. 저번에 실수만 찍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실수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렇다는 얘기. 실수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주면 x의 n승은 a라고 놓게 된다면 이것의 교점을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값을 구해주면 되잖아. 근데 구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어렵네. n이 뭔지도 모르고 a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좌변을 y라고 놓고 우변을 y라고 놔서 y는 x의 n승, 그 다음에 y는 a라고 놔서 얘네 두 개의 그래프에 교점을 놓고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야. 왜?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런데 내가 일단 여기는 y는 x의 n승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너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n이 1일 때 구할 수 있어. 아유 간단해. 2일 때 어때? 아 가뿐하지. 근데 3부터 어떻게 할 거야?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의 개혁은 있어. 자, n이 홀수일 때와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그려주느냐?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주춤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원점을 재면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지. 알겠지?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n까지 커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줄어들겠지, 폭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값이 엄청 커지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좁아지겠지, n이 커짐에 따라서. 근데 n이 4일 때는 저렇게 나와요? 4일 때는 이렇게 나와. 그 대신 제곱보다는 폭이 더 좁겠지. 1일 때 1, 그 다음 2일 때 1일 때 1, 2일 때는 얼마가 돼? 벌써 16. 원래 3대 16가 이렇게도 나오겠지. n이 1도 홀수잖아. 아, 근데 이것은 제곱근은 n은 2 이상이야. 아, 그냥 뭘 따져. 제곱근하면 2 이상이 있지. 1이 왜 나와? 이거 참 미안하네. 자, 얘는 2 이상일 때 생각을 해주는 거야. 내가 하면서 이거 갖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떤 애들도. 아, 잘했어. 원래 그런데 일부러 간 얘기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y는 a라는 이 그래프를 보자. 자,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그렇지. 어떤 직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지.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와 몇 개 만나? 한 개. a가 0일 때 몇 개 만나? 한 개. a가 0보다 작을 때 몇 개 만나? 한 개. 아, 그러면 n이 홀수면 a가 0이든 0보다 작든 0보다 크든 실수의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몇 개만 나오더라? 하나만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짝수는 일단 제곱근을 생각해도 돼. 자, a가 0보다 크면 몇 개? 2개에서 만나게 되겠다. 그 다음에 a가 0일 때에는 한 개. a가 0보다 작으면 없다 라는 거지. 그래서 실수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a가 0보다 큰 경우와 a가 0인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는 실수의 범위 내에서는 한계가 존재하게 돼. a가 0이어도 한계가 존재하게 돼. 그런데 이때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0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0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때도 한계가 나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개 나오냐면 2개가 나오게 돼. 그리고 여기서는 한개가 나오게 돼. 여기도 얼마라고 알고 있어? 0이라고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 그렇지. 없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을 알아야 되는 이 값이 도대체 얼마일까라는 거야. 근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존재해. 근데 그것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x의 제곱이 3이라고 한다면 얘도 반드시 존재해.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제곱했을 때 3이 수가 얼마인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x는 뭐냐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다라고 해서 이 제곱근 기호를 써서 제곱근 3 또는 루트 3이라는 것으로 이용을 해주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이러한 기호가 나타내주게 돼. 알겠지? 자, 그렇다는 이런 x의 3승이 2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 만족하는 x의 값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지. 여기 있잖아. 여기 하나가 있잖아. 뭐가 있지? 근데 있잖아. 근데 그게 내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뭘? 모른단 말이야. 얘도 몰랐어. 그래서 기호를 쓴 거잖아. 얘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x는 자 제곱근을 세제곱근이면 제곱근이면 거듭제곱근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루트라는 것을 이용을 하자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제곱근을 루트로 썼는데 얘는 세제곱근인데요. 그럼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작은 글씨를 이렇게 3이라고 적어주자는 얘기야. 아, 얘가 바로 세제곱근을 의미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네제곱근이면 여기다 뭐 쓰면 돼? 4라고 쓰면 돼. 아, 그러면 제곱근이니까 여기도 제곱근이니까 여기도 2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수학이나 과학은 관용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무엇인가가 이런 이론이 정립이 되기 전에 고대 때부터 새로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써왔던 것도 있거든. 근데 고대 때부터 와서 써왔던 것을 웬만하면 바꾸질 않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냥 써주게 돼. 뭐 과학에서 간단하게 논다면 이런 거지. 너 화학 원소기 같은 거 배웠니? 근데 어?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자 NA가 뭐야? 나트리움. 그치? 그 나트리움 이렇게 놓는데 맞나? 몰라? 이건 나는. 그런데 이것을 나트륨이라고 안 하고 미국 사람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얘를 소듐이라고 얘기해. 자, 이거는 라틴어야. 나트륨이라는 라틴어로 돼 있어. 근데 라틴어로 돼 있는데 그것을 뭐가 되는 거야? 안 바꾸는 거야. 그냥 그대로 놓고 쓰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Ag가 뭐야? Ag가 은이야. 은은 실버인데 내가 라틴 쪽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라틴어는 H로 해. 철도 막 다르던데. 응? 철도. 그렇지. 철은 Fe라 쓰지. Fe가 페릭인가 이렇게 돼. 그래서 F 이렇게 그냥 쓰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로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가 영어를 표현해서 라틴어 다음에 만들어진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은 영어식 표현으로 해서 많이 쓰게 되는 거야. 근데 저거 약간 체계가 이상한. 왜? 그럼 그냥 루트 안에 있는 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 나오는 게 아니야. 루트 안에 그냥 루트 안에 있어. 몇 제곱을 했는지를 적어주는 거야. 몇 제곱을 했는지를. 그 다음 제곱해서 나오는 수를 루트 안에다 집어넣게 돼. 이렇게. 그래서 제곱은 관용적 표현에 의해서 생략을 해서 적는다. 이는 안 쓰는 거야. 없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이가 생략이 된 거야. 제곱이랑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자, 별로 안 헷갈려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실수의 범위를 쓰면 x는 n 제곱근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쟤랑 같은 식이야, 두 개가 서로.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의 생략을 하고 적자.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만난 점이 A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바로 N제곱근 A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만난 점이 얼마야?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만난 점도 N제곱근 A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돼. 아,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얘는 n제곱근 a가 되고 얘도 a가 있으니까 n제곱근 a가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a가 0일 때는. 그렇지?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n제곱근 a가 되는데 얘하고 얘가 서로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 대칭으로 이루어졌다는 여기가 n제곱근 a면 서로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쓰게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없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는 n제곱근의 개수는 n개가 존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그런데 얘를 실수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 n이 홀수일 때는 a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를 가지게 되겠지만 하지만 n이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면 2개, a가 0이면 1개, 1개, a가 0보다 작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즉, 요놈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근호 안에는 절대로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음수인데 얘가 있네?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또. n이 무엇일 때는? 홀수일 때는. 즉 n이 짝수면은 근호 안에 절대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겠지만 n이 홀수가 되면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약에 3이라고 나오도록 하자. 3이라고 놓게 된다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면 n제곱근 3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써보자. 그 n제곱근 a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제곱근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 이렇게 값을 나오면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n이 홀수가 되면 이것을 기함수로 해서 원점에 관한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되냐면 서로 똑같게 돼. 즉,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n제곱근 3이라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n이 홀수일 때는 근호 안에 절대로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 보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그렇지. 빼야지.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안에가 음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주게 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돼. 저 앞에 문자 쓰는 거 그냥 예비로 그냥 써놓는 거예요. 어떤 거? 저 루트 앞에 뭐 쓴다고 뭐 알아낼 수 없잖아요. 그냥 문자 같은 거. 요 3? 이렇게 멀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건. 아니야. 세제곱 그릴 때 3을 적는 거야. 세제곱을 해서 만들어지는 수. 세제곱을 해서 2가 만들어질 때. 있지. n제곱을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n이 된 거지. 뭔가 뭐가 지금 어딘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는 되는데 뭔가 딱히 써먹을 데가 없지 않나요? 어떻게 써먹어요? 왜? 무슨 얘기야? 써먹을 데가 없다니?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의를 봤으니까 이번에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 거듭제곱근은 2 이상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저기를 생각을 해주게 돼요. 뭐냐면 일단은 제곱근도 이 안에 들어가게 돼. 알겠지?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과 비교하면 좀 편할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원에 절대 무엇이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 음수가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 근데 n이 홀수가 되면 음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지.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뭐 해준다고 했어? 빼내준다고 했어.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수는 항상 0보다 큰 경우만 생각을 해주게 돼.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은 아까 얘기한 대로 2 이상인 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에서 배웠는데 첫 번째 무엇을 배웠냐면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근호 안에 같이 넣고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 A와 루트 B를 나눠준다 하더라도 얘네들도 근호 안에 같이 넣고 나눠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n제곱근 n제곱근이 아니지. 루트 A의 제곱은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자 루트 A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곱이 된 것은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수를 제곱해 준 거나 서로 같은 값을 나타내 주게 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하고 좀 이제 얘를 좀 상세하게 네 가지를 또 나눠서 얘를 또 네 가지로 나눠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 설명을 했었어.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같이 곱해도 상관없지. 근데 이것을 곱할 때 언제 가능하냐면 거듭제곱근이 서로 같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 즉 n제곱근 A와 n제곱근 B에서 거듭제곱근이 서로 같을 때에 근호 안에 넣고 같이 곱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때는 안 돼. 다를 때는 계산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로 나눠주면 거듭제곱근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근호 안에 있는 것을 놓고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면요 계산이 안 돼. 근데 해주는 방법이 있어. 근데 성질에서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n제곱근 A의 n제곱이 되면 이때 여기 있는 n을 보고 뭐를 준다?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얘를 보고 뭐냐면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해. A를 제곱, 세제곱, 네제곱 했다는 거야.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네 번째, 자 n제곱근 A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m제곱이 되어 있는 것은 얘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m제곱이 되어 있는 거와 서로 똑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다 양수라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양수인 경우에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 말고 또 들어가는 게 공식이 또 있어. 뭐가 있냐면 다섯 번째, 자 이거는 거듭제곱근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 이중근호라고 있어. 이중근호 또는 삼중근호라고 얘기하는데 이중근호는 뭐냐면 근호가 이렇게 두 개가 씌워져 있는 거야.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을 이중근호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이렇게 m제곱근의 n제곱근의 a는 얘는 단일근호로 바꿔줄 수가 있어. 단일근호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m제곱근의 a하고 얘네 둘을 뭐 하냐면 곱하면 단일근호가 만들어지게 돼. 요렇게.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자 np제곱근, 자 거듭제곱근의 np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a의 mp,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있었지. 그래서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에 뭐가 돼? 같은 수가 곱해져 있어. p하고 p가. 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면 얘네들은 서로 뭐 할 수 있다? 약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약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 잘 구별해 줘야 된다.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에 같은 수를 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여섯 가지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고 이것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것을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 빼기가 필수 예제 2번.
첫 번째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되느냐? 3에 첫 번째는 자 4제곱근 3 곱하기 4제곱근 27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 되는 거지. 자 보면은 얘하고 얘를 곱했어. 근데 거듭제곱근이 어떻게 돼? 두 개가 서로 같아. 그럼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지. 그래서 4제곱근 자 3 곱하기 27인데 27은 3의 3승이야. 그래서 3의 3승과 3을 곱해주면 3의 4승이라고 쓸 수 있어. 뒤에 것도 사야지. 그 다음 마이너스 4제곱근 얼마냐면 16은 2의 4승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이 서로 같으면 두 개가 서로 없어진다라고 했어. 그 루트도 없어지게 되는 거지. 자 거듭제곱은 없어지기 때문에 3-2가 돼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뭐 여기는 기본 연산이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야. 알겠어? 5제곱 자 나누기 세제곱근 25 그 다음에 플러스 세제곱근 루트 64 이렇게 된 거지. 자 여기서부터 자 전체 5제곱근 안에 있는 것이 5제곱이 될 상관이 없다고 했어. 그 다음에 세제곱근 세제곱근 거듭제곱이 두 개가 서로 같아. 나눗셈은 어떻게 된다? 근호 안에 같이 넣고 나눠줘도 상관이 없다. 자 25는 5의 제곱이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근하고 루트니까 이중근호지. 이중근호는 단일근호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어. 그때 얘네들을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뭐가 생략이 돼서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2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제곱은 쓰지 않는다고 해서 생략을 해준다고 했어. 그래서 3, 2, 6 그래서 6제곱근 64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주면 지수호칙에 계산해주면 5의 3승이지. 그래서 세제곱근 5의 3승 플러스 6제곱근 얘는 2의 6승이잖아. 자, 그럼 어떻게 돼? 얘하고 얘 두 개 없어지고 얘하고 얘도 두 개 없어지지? 그래서 얼마냐면 5 플러스 2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너무 쉽다.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자 세제곱근 2x의 제곱 곱하기 자 4제곱근 x의 3승인데 얘네들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뭐예요? 거듭제곱근이 달려네 두 개가. 거듭제곱근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계산이 된다고 했어. 근데 얘네들이 달라. 그럼 계산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냥 놓으면 뭐가 돼? 상당히 찝찝하겠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에 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면 나눠줄 수 있다고 했어. 마찬가지로 곱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는 세제곱근이고 네제곱근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수를 곱할 수 있고 여기에 같은 수를 곱할 수 있는데 같은 수를 곱해서 같은 값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4, 3 그렇지. 12로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얘는 12제곱근에 좀 여기다 4를 곱했잖아. 여기도 4를 곱해주는 거야. x의 8승 곱하기 얘도 12제곱근 여기다 3을 곱했지? 여기도 3을 곱해주는 거야. x의 9승 그래서 12제곱근 x의 17승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되면 계산 안 되는 식은 없을 것 같은데. 응? 계산이 안 되는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치 곱하기 웬만하면 다 정리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5제곱근에 대해서 5제곱근 자 세제곱근 x 나누기 루트 x 곱하기 세제곱근에 대해서 자 루트 x 나누기 5제곱근 x 곱하기 여기도 루트에 되고 5제곱근 x 나누기 세제곱근 x 이렇게 된 거야. 자, 얘네들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부 다 근호 안에 있는데 근호가 전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얘처럼 근호를 전부 다 똑같이 맞춰서 계산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3, 5, 2 얼마? 60이 되는 거고 여기다 각각 위아래다가 12승을 해줘야 되고 어우 그렇게 복잡하네. 그치? 여기처럼 거듭제곱을 맞춰주려고 했더니 엄청 복잡해졌어. 그래서 얘는 그러지 말고 근호 안에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 같이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눠져 있는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 2번을 통해서 얘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주게 돼. 그럼 분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분자는 5제곱근 세제곱근 x 나누기 5제곱근 루트 x 이렇게 되고 곱하기 자 세제곱근 루트 x 나누기 세제곱근 5제곱근 x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루트의 5제곱근 x 나누기 루트의 세제곱근 x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치? 근데 되게 복잡해. 그래서 얘를 이중근호를 단일근호로 만들어주면 5, 3, 15제곱근 x 나누기 5, 2, 10제곱근 x 곱하기 3, 2, 6제곱근 x 나누기 3, 5, 15제곱근 x 곱하기 2, 5, 10제곱근 x 나누기 2, 3은 6제곱근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쓰면서 보면 알겠지만 약분돼서 없어지고 약분돼서 없어지고 약분돼서 없어지고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통해서 이러한 식으로 거듭제곱근이 표현된 형태를 계산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그래서 이 네 가지 6가지를 자유수주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잘 보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거의 대부분 뭐 패턴은 똑같아. 뭐 4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 따로따로 나눠주면 약분돼서 없어지는 것이 있고 나머지 있으면 재정리해주면 돼. 그런 형태가 나오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간단한 내용이야.